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 전화 맞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탐정입니다. 선생님이 아내분 맞으시죠? 예, 예. 무슨 일좀 모르신데요? 제가 공증서를 하나 쓰셨는데 그 공증서 때문에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한테 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1년 6개월 됐어요, 지금.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나 됐다고요? 아, 집을 나간 건데, 그러면? 혹시 왜 나갔는지 따로 얘기 들으신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물어봐야 뭐 답변을 해줘야지. 그럼 혹시 제가 뭐 소고기 사업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를 들어봤어요. 소고기 누가 또 양당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뭘 해달라고 해서 돈을 3천만 원 처음으로 해줬던 거죠. 선생님도 돈을 주셨다고요? 예, 예. 지금까지 억대가 넘죠. 억대가 넘는다고요? 억대요? 그렇죠. 그게 벌써 3년 넘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투자금은 회수가 됐습니까? 우리 언제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계속 돈만 가지고 국가 쪽에 카드는 내 돈으로 다 여기 메꾸고 계속 그런 상태였어요. 야,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은 저분도 지금 약간 피해자 나는데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한 명의 그 젊은 여성이 이런 많은 분들을 다 속이고 이 정도 큰 금액을 뜯어내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100억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현혹시키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피해자인데도 자기들이 피해자인 거 모르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 하면 와,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바이러스처럼. 이미 뭔가 남편분은 많이 당하고 네. 포기하신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혹시 어르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전혀 모르고요. 어르신한테 공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 공증서에 하고 우리 아들 얘기를. 그 아드님을 연대 보증인처럼 세웠더라고요. 그거 근데 아들은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저래? 아들을 그러셨구나. 아니, 그럼 저분도 지금 아드님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탐정님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듣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큰일 하고 났네, 좀 이거.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아들도 세상에. 빚이잖아. 그래? 그럼 아들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 형식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보면 명의를 도용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입증을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런 부모가 와, 어디 있어 세상에? 진짜 저게 어떻게 엄마야? 엄마가 아니죠. 저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빨리 밝혀야 되는데. 예. 선생님 혹시 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확실한 용기는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죠. 연락처도 제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100억 자산력 이 사람을 만나야 모든 실마리가 풀리겠네. 얼마나 일이 잘못됐으면 가족도 버리고 지금 1년 6개월째 가정이 그냥 찢어진 거야. 이제 월요일입니다. 자, 약속한 월요일인데 돈이 안 돌아왔대요. 영업이 끝날 때까지 은행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받을 것 같아. 여보세요? 선생님, 아래께 저녁에 한 뵀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그 다음 날 올 줄 알았어요. 아. 오늘 정리를 하신다 카드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걔네. 해대서류 꾸미느라고 오늘
두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오늘 정리가 안 됐고 내일 2시? 늦으면 2시 아니면 정리될 거야. 내일 저녁에 한번 봅시다. 예. 내일이라도 저하고 저하고 그 같이 한번 커피 한 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그 정리 때문에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논대로 얘기하면 난 꼴이야. 가능하면.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해요. 아 정말 스트레스. 사장님, 아 예. 예예 네, 연락이 없어갖고. 먼저 전화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아직 못 받아갖고 연락 취해봐서 내가 바로 연락 드릴게요. 하고 저 같이 제가 저기 연락 드릴게요. 메시지요. 일단 문자라도 남길게요. 손님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예, 사장님. 아니 둘이 뭐 일이 좀 있는 모양이. 오늘 뭐 약속이 또 약속 될 거니까요. 조금만 계셔요. 자 계속 이제 만나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주소 불러드릴게요. 이? 어? 주소. 주소요? 예. 예. 뭐 카페. 카페. 네. 예. 네, 여기서 5시에 좀 만나는 걸 좀 부탁하던데. 그러면 5시로 그 아까 얘기- 주셨던 그 장소에서 5시에 뵙지요, 사장님. 자 지금 이제 약속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만나는 거지. 자 약속이 잡혔어요. 야 나는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나 도망갈 줄 알았어. 꼭 숨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근데 약속을 지금 잡았습니다. 만나러 갑니다. 한테 전화 왔는데. 자,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네. 예. 일단 출발하지 말고 좀 쉬셔봐요. 내가 지금 저 본인들이 딴 일 보는데 시간은 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네. 나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 혼자는 갈 수 있어. 아니 왜 안 올라가는데? 아니 오늘 그 5시 약속은 했잖아요. 저희 지금 요 다가가는데. 너무하네요 진짜. 아니 그거는 주차한 얘기 말도 남기고 있지 않고 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래도 갖고 간다니까 그래요? 사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걸 왜 물어요? 아니 사장님이라도 뵈려고 내가 뭐 물어보는 거죠. 일단 나도 우리 동생 와갖고 뭐 딴 거 나도 좀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오늘 5시 시에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저하고? 근데 저하고 이 장난치려고 이 하신 이 상황을 이래 만드신 건 아니지? 통화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10분 안으로. 예, 바로 전화. 주시죠. 아니 만났을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들려줘야 우리가 납득을 하죠. 경찰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피하나? 아니, 그럼 전화를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요. 또 사람을 계속. 자 약속한 시간이 또 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30분이나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여보세요? 예, 선생님. 네, 사장님. 지금 내가 금방 통화했는데 누굴 만나서 일을 좀 보는데 그게 3시 반에 끝날 줄 알았답니다. 못 끝나갖고 좀 그러길래 내가 일단은 김 사장님한테 이미 약속을 했었으니까 내가 나도 사장님, 저희 지금 요 커피숍 앞에 와가 있습니다. 저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셨어요? 아유 참 미안했어. 어떡하나. 오늘 약속은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됐는데 뭐 사장님도 그렇고 씨도 별로 이 상황이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금액 자체도 5억이 넘고 아니 5억이 넘는 것도 난 모르고 사장님 사장님하고 씨하고 이 상황 자체가 자체가 저기 아니요 뭐 저희가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는 없고. 통화 한 번 더 해보고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있겠는데 뭐 또 한다 해가지고 뭐 그건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고 저희도 뭐 더 이상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며칠 뒤. 와 진짜.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저 의뢰인 어머님이랑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의뢰인분이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왜요? 왜?
100억 자산녀를 찾는 거지. 어머니가 이제 지금 100억 자산료를 어머니가? 계속 찾는 거예요? 사실 의뢰인이 어머니를 저 모시고 올 때 아, 저희 탐정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어머니께서 안 오실까봐.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100억 자산녀를 만나러 간다 간다. 하고 모시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예, 이렇게 그래서, 찾으시는구나, 예. 애타게.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가 놀라시겠네요. 어르신요 잠깐 앉아보시지. 방송국 사람부터? 어르신 저희는 탐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탐정. 탐정? 탐정. 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 씨, 네. 그다음 씨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해본 부분을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예.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그걸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또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 아직 100억 정도가 있다라고 혹시 어르신 예. 아직 믿고 나는 봤으니까 아직 믿으신다고? 네.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아 정말. 확신하고 계시네요. 믿고 계신 거죠, 지금도.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믿으셔서 지금까지 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믿으시면서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거 봤으니까. 그리고 뭐 190억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 며칠 전에? 190억을 받았고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짓말입니다, 다. 아니 좀, 그러니까 좀 내가 너 아들이 셋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 해도 있냐 그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걸고. 아 어머니 너무 순수하시다. 저기 우리한테 승질 냈던 그 남자분이 또 얼마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190억을 봤어요. 또 얘기를 했네. 네. 야, 이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을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응 하니까 이제 그럼 진짜구나. 세상에 자식 그쵸, 걸고 하는 거짓말하는 어머니 사람 없다. 입장에서는 네. 상식적으로 그럴 순 없으니까. 알려드려야 돼요. 네. 집을 어떻게 생긴지를 아셨어요? 그걸 좀 한번 아버지. 그 평창도 산다는데 아버지는? 평창동에 산 적이 없습니다. 초본상 태어날 때도 이제 관지야 주택에서 지금까지 최근 마지막 주소지도 고시텔로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 아예 평창동 아예. 아니 근데 왜 문학교까지 갔다는 거 없어.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그거면 기절할 거요. 집이 너무 커갖고 기절할 거라고 그래. 누가 자꾸 봤다고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 부모가 저 건설 네. 뭐 사장이고 엄마가 뭐 갤러리 관장이고 근데 저희가 건설 쪽에도 확인을 다 했는데 아예 관련이 없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전혀 없고. 라는 인물이 그분의 아버지께서 건설의 뭐 사장이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할지. 지금 대표님이랑도 전혀 관련이 없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은 그 기자님들이 먼저 파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건설 사장의 뭐 자녀분이 이렇게 사기를 쳐요. 네. 저희는 들은 것도 없고요. 네, 저희 쪽으로 접수된 것도 없고. 황당하겠죠, 저분들도.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옛날에도 없습니다. 아예 저희가 확인이 아예 없으면 안 됐습니다. 대학교 나왔대요. 그래서 영상학과 나왔는데 네. 같이 나가 아주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아유 그죠. 그 영상의학과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에는 없었던 거죠? 네네. 자, 대학교 관계자한테도 저희가 다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팩트를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학생 그 조회를 하면은 다른 과도 다 나오는데 근데 일단은 93년도생이신 분은 지금 없어서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봐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엄마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만들어진 얘기를 엄마가 듣고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떡하냐 막막하고 이제
보면 제 자산이 지금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원. 예. 요거를 지금 제가 100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금액만 제가 수정을 하면 지금 보유한 돈 100원에서 100억 원이 됐습니다. 아, 아유 힘드시죠 지금 이게. 그럼 1,000원을 하면 누구 와요? 그럼 그게 올라가는 거. 지금 못 믿겠지 지금 몸이 좀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1,000원을 입금해 보십시오 하고 입금을 하면 실제로 여기서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아유, 세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사기 집단인 건 아시겠습니까? 좀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 상대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진짜. 근데 아니 월요일날 지금 오늘날. 원래 해주면 좋지. 근데 해주겠습니까? 엄마 월요일에 네. 또 더 기다려보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 수법이 나중에 갖겠다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 어떡하냐. 충격이 너무 크실 것 정말. 같은데. 아예 받을 수 없다. 여보세요? 통장 갖고 라는데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저 사기꾼인가 봐.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어달라고 해서 네가 여태껏 그렇게 오고 나를 끌고 왔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사기꾼 집단인가 봐. 이제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번에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안 돼, 아저씨도. 계속 아저씨가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 아저씨도 지금 믿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줘봐. 냅둬는 왜 냅둬, 엄마. 이 아저씨도 포기라도 걔네들이 계속 연락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 어떻게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돈이 이 아저씨가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걔네 줄 튀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짜 문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아. 어떻게 모은 돈일 텐데. 나 이러다 죽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내가 아닌 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납니다. 따님한테 얘기 잘 하셔갖고. 저분만 지금 5억이에요. 예? 정말 몇 얼마나 년째 고통스러우실지. 이걸 스트레스 받으시는. 나는 왜 지금까지 믿냐면 그 죽들이 왕자밭도 믿는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있지. 그리고 그걸 나는 믿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대한민국 41만 명 중에서 나 혼자 1등 상 받았어요. 내가 필요만큼 저 사람들도 그렇게 몸을 치워주 설계를 해주니까 이 대학이 안 나가서 그 41만 중에서 나 혼자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사는 마지막 내가 이게 뭐예요? 얘들이 나쁜 거지 어르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세요. 내가 이런 것들한테 이렇게 당했다고 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후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내 돈뿐이 아니고 너무 돈을. 여기서 더 이상 피해는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고소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르신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이 아니겠나. 지금은 뭐 어떻게 고소 의사가 있으십니까? 고소는 무조건 해야죠. 이거. 아니,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나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돈을 빼먹으면 안 됐잖아요.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좀 가지시고 따님하고 이제 얘기 잘 하셔갖고 해결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막 경찰서 앞이네요. 예. 아, 참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긴 이제- 터널이 시작이 되는 그쵸. 것 같아가지고 참 먹먹해지는데. 네, 일단 의뢰인이 어머니 대신 이제 고발을 하고 계시고 그 방송에 앞서 이제 제작진이 100억 자산녀 입장도 좀 들어보려고. 그렇죠. 예. 예, 수차례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네. 다음 주 연락 주겠다. 채권을 정리하고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연락도 만남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네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피한다고 그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리면 연락을 해서 좀 피해를 네. 최소화하고 좀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참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경찰 인력이 굉장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민사적인 부분을 좀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피해자가 더 양산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범죄는 좀 세게 때려야 돼. 나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약한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몇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 좀 네. 힘 좀 예, 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현재도 그냥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사랑하는 우리 열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열이 우리 딸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배비선님. 비서님이라고. 비서님.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엄마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겠어. 편하게 해. 그럼. 여보. 응? 선물. 이걸로 갖고 싶은 거 다 사. 진짜 멋진 아빠다. 이게 뭐예요? 왜 검사해? 왜 왜 중간에 그걸 갑자기 중간에 왜? 돈이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원래 이랬는데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좋은 거니까. 설마 사모님 계셨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의 생일 선물 아닌가? 그럼 그동안 딸 생일에 가족끼리 같이 밥도 안 먹고 생일 선물도 안 줬다는 거네요? 이제 우리 열이 동생도 태어날 텐데 앞으로 돈만 주는 생일 안 돼요. 가족 생일은 가족 행사예요. 오늘처럼 같이 밥 먹고 마음 담은 선물 주고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시간 낼게. 알았어. 열이야, 유학 준비는 잘하고 있어?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미안해. 내가 유산기가 있어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네.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 열이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도 잘했어. 걱정 안 해도 돼. 열이야,
돈 걱정하지 말고 뭐든 최고로 좋은 걸로만 해. 응? 고마워요, 아빠. 먹자. 생일인데 정작 생일 당사자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속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합격증 나왔어요. 그래. 자 이제 일본에 너가 알아서 준비 잘했겠지. 등록금 어디로 보내면 되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 알았어. 제가 살짝 일중독이라 일에만 몰두해서 좀 피곤했었고 아내는 유산기로 좀 몸이 힘들어서 열의를 믿고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열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입금됐어요. 응, 그래. 근데 아버지가 저럴 때도 야 축하한다 하면서 좀 밝게 해줘야 되는데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다 딸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좀 딸한테 시간을 쏟기 힘드니까 너무 돈으로만 좀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30살에 우리 아빠가 저랬다면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죠. 맞아요. 근데 아직 저 청소년기를 이제 막 지난 친구라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 예. 어쨌건 아빠가 바쁘니까 그냥 싹 다 입금을 해버렸네 그냥. 예. 처음엔 잘 도착을 했다. 어떻게 지낸다 이런 연락 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뭐 적응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어머, 번호까지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없는 번호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일본 학교에 전화해 볼게요. 그래 봐. 알아보니까 열이는 그 학교에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 출입국한 기록조차가 없었어요. 야. 어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예 안 안 갔네. 갔네. 뭐야 위조? 그러면 오래전부터 뭔가 계획했다는 건데요? 합격증을 위조한 거라고? 위조지 위조. 유학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리고 열이 통장을 찾아서 통장을 정리해봤는데 전부 출금이 됐더라고요. 자, 싹 다요? 저 혹시 따님 친구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한텐 연락해보셨어요? 그게 제가 열이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봐봐, 저래. 경제적으로만 잘 뒷받침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십시오. 대체 왜 그렇게 사라진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 건지 계속 나쁜 생각만 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따님의 SNS도 사라지기 3개월 전에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한 명 한 명씩 다 보긴 했는데 마팔한 사람 중에 고등학교 때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친구? 남잔가? 이 친구가 게시물을 거의 매일 올리는 스타일인데 어제 올린 사진에 의뢰인 따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찍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올린 사진에 뒤에. 뒤에 저기 있네. 네. 맞네. 여기에서 찍은 게 많은 걸로 봐선 되게 많이 가는 카페인 것 같은데. 사라진 의뢰인 딸의 모습이 발견된
SNS 게시물에 찍힌 위치 태그.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의뢰인의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얼마 안 되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졌던 의뢰인의 딸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있네? 너무 밝아. 뭐지? 그러네. 너무 밝아. 근데 어? 이 표정은 집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인데? 저 남자가 왔다. 맞죠? 예? 불량해 보인다. 왜? 어디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왜냐? 알아? 불량해 보인다. 왜? 어디 뒷모습만 보고 왜냐? 어떻게 알아? 아, 저 커플 뭔가 약간 불길해요. 불량해 보여요. 왜? 뭐가 불량해 보여요? 뭐가 우리, 가죽장해서? 우리 가죽장해? 의뢰인 따님은 예. 그 참한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레이 톤의 그 소재가 네네네. 소재가 착해요. 소재가 착해요? 맞아요. 아. 저도 똑같이 근데 가죽에 예, 가죽이 저 왜요? 핑크 퍼? 맞아. 저 조합은 네네. 세요 좀. 가죽과 핑크 맞아요, 펄이 선생님. 저도 그 생각.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저 옷을 입고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탐정님, 이런 식의 어떤 추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아니 그래 그렇게 보지 마요. 아, 그래요? 소리로 보면 안 돼. 솔직히 지금 유인나 씨 옷 예. 되게 세요. 그래요? 예. 예. 엄청 차가워 보여요. 한 사람이에요. 너무 육개장 국물 고추기름 색깔이에요. 네? 오렌지 사기꾼. 그래. 네. 아 그러네. 그래, 옷으로 그래. 판단하면 안 돼. 옷을 판단하면 안 돼. 왔어? 저 둘이 연인인 것 같아요. 뭐 마실래? 우리 열이 감기 기운 있어서 따뜻한 거 마셔야 될 것 같아. 열이야. 허니레몬 진저티 어때? 너 오늘 짠 거 마시면 안 돼. 뭐야, 뭐 마실 것까지 정해줘. 그럴게. 나도 같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게스 레이팅. 오케이가 왜? 아니 오케이 너무 잠깐. 뭔지 알죠 느낌? 네, 오케이? 약간 선배님 저 뭘 뭔지 알것 알아요? 같아요. 잠시만요. 아니, 그 느낌 있어요. 너무 유인나 씨, 불량했어.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한테 가스라이팅 하시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뭘 알아서 알죠? 저 뭔지 알아요, 그쵸? 선배님. 아니에요. 진짜. 그래? 강그루 씨. 이게 강그루 씨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선배라고 해서 이렇게 다 따라가시면 안 되고 저희는 형 선배 누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없죠. 오로지 그냥 추리로만 가는 거예요. 촉으로. 근데 약간 오케이 좀. 그래 오케이가 좀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오케이가 이상하다. 네 오케이가 좀. 진저티 3잔 주세요. 진저티 세 잔이요? 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의뢰인의 딸.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 머물며 어떤 이유로 가족과 연락을 끊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0살 친구들의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 뭐해? 나 전화 좀. 뭐야? 아 비켜요. 어머. 성격이 더럽네. 네, 여보세요? 네, 당연히 오늘 괜찮죠. 1시간 뒤요.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 전화 주세요. 네. 오시면 전화 주세요? 한 시간 좀 오시면 뒤에 오는다. 오시면 전화 주세요. 근데 열이야,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자. 그래, 알겠어.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게. 자, 어디로 가는 거야? 사이는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 어디야?
지원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인가? 상가 건물 같은데. 그게 마치 근데 집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지?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데야? 사무실 같은 데인가? 어딘데? 아, 오피스텔 같아요, 오피스텔. 아니 왜 집을 나와가지고 저렇게 딴 데 생활을 하지?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의뢰인 따님이 사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찾아왔거든요. 의아한 정황을 목격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의뢰인 딸의 상황을 파악해 보았고 여긴 어떡해? 엄마랑 같이 왔구나. 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만나면 안 돼요. 어? 응? 왜? 어떻게? 어떡하지? 아빠, 빨리 가세요. 어? 왜 그래? 무슨 말 하는 거야? 빨리요. 가세요. 어? 얼른 가세요. 아빠 제발. 별이야. 왜 그래? 집에 빨리 가자. 아 싫어요. 안 된다고요. 잠깐만, 이거 뭐죠? 빨리요. 빨리 가세요. 너 도대체 왜 그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와, 뭐지? 뭐야 이게? 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 근데 아빠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성인 방송? 인터넷으로 막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협박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뉴스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협박 받아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학한다고 하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막 그런 어떤 늪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번씩. 제 생각에도 처음에 뭔가 저희 되게 외롭게 자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남자를 약간 협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저 나쁜 친구들이 돈을 벌려고 네. 이제 이 친구한테 너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네. 너 엄마 아빠도 가만두지 않겠다. 실제로 그런 협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그리고 뭐 이거 엄마한테 보내겠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진짜 나쁜 놈들 막 그죠? 예. 저 생각에는 근데 자꾸만 사이비 쪽이 네. 의심이 되는 게 종교요? 네, 종교 쪽이 왜냐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너의 어머니는 지금 구천에서 맴돌고 있어. 근데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계속 그 집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해서 구슬해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계속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엄마가 엄마의 영혼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 표정이긴 했어. 너는 그 집에서 일단 나와야 돼. 새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다 죽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부적 같은 거 뭐 몇 천만 원짜리만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약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존재가 지금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느낌이 안 나요. 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상한 장면. 또 누가 들어갔었었나 봐요. 지금 의뢰인 따님 사는 오피스텔에
누군가 찾아왔거든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남잔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뭐지? 왜 들어가지? 손잡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잡고 들어갔어. 이 중년 남자분이 들어가선 한참 후에 나오셨어요. 그 후로도 자주 드나들었고요. 아니, 대체 이 남자 누굽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따님이 사는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남자가 이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야, 이거 어떡하냐? 한두 명이 아니다. 그 후로도 여러 날 각기 다른 시간대, 각기 다른 연령대의 남성들이 따님 사는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번 오는 남자도 있었고 한 번 오고 마는 남자도 있었고요. 이 남자들은 다 누구죠? 아니,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경우 성매매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불법으로 오피스텔을 얻어두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요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열이야,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성매매라니? 맞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가세요. 이러다 진짜 다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열이야? 아빠 제발. 네? 배비서님, 아빠 모시고 빨리 가세요. 여기가 지금 뭔가 홀렸어. 뭔가 홀린 건 맞아. 뭔가 세뇌 당한 건 맞아요 지금. 열이야, 너 왜 그래 정말? 하지는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를 지켜준 친구예요. 절대로 돈 받고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한정숙 걔 혼자 버린 일이고. 이 사실을 하주가 알면 충격받을 텐데. 결이야, 너 말이 맞다 치자. 근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해줬어야지. 대체 너가 왜 여기서 남자들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 살고 있었던 건데? 몰라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빨리요. 새엄마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아, 일단 여린은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받아야 지금 될 것 정신적으로 같아요. 좀 너무 메말라 있네. 아, 열이가 받을 상처를 어떡하냐 진짜.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가세요. 빨리요. 제발 부탁이에요. 야 오별이, 너 그 남자한테 뭔 짓 했길래 우리 신고하겠다고? 뭐야? 자식이, 니네 뭐 하는 것들인데? 어?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아저씨가 미쳤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나!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열이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하지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랑 배비서님이랑 집에 안 가.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무섭다니. 이게 다 쟤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네 남자친구가 날 성매매 시키고 있다고. 우리 뒤에서 몰래 돈을 받고 있다고. 너가 하지구나. 너가 말해봐. 똑바로 얘기해. 너네 미성년자 아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똑바로 얘기해. 열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안정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가장 소중한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아, 구하지 뭐하냐? 너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 그러는 거냐? 뒤집어 씌우기 누가 뒤집어 씌워? 다 네가 그런 거잖아. 이거 다 네가 시킨 거잖아. 내가 언제... 너 진짜 왜 이래? 여리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인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여리야, 아니야. 나 믿지? 한정수, 너 우리 하지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마. 빨리 말해. 너가 몰래 받고 있었다고. 그래야 우리 아빠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야, 오열이. 정신 차려. 너 지금 인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여리야, 아니야. 나 믿지? 구 아저씨, 연기는 그만하시죠. 저희 두 사람이 짜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여리는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데서 태어났을까? 진짜 겁나 잘 사네. 아, 집까지 갔다 오니까 더 현타 오는데? 좋은 데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걔 엄마 죽고 엄청 힘들었나 보더라. 저 사람 여리 아빠 아닌가? 아까 사진에서 본 거 같은데? 그래? 아씨, 지 딸려는 죽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아직도 혼자 오는데 아빠란 사람은 젊은 년이랑 대놓고 러브러브네. 애들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섭다. 저런 애들보다 더 무서운 애들 많을 거예요 지금. 예. 미친 애들 많아요. 집 되게 좋다. 여리야, 너네 아버지 요즘 연애하셔? 우리 아빠가? 아니, 우리 아빠는 일밖에 모르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다. 넌 말해도 안 믿을 거야. 뭐야, 뭔데? 믿을게. 말해줘. 여리야,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비밀 지켜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너도 들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사이비 종교 빠진 거. 실은 그게 나 때문이야. 내 신기 누르려고. 신기? 응. 근데 그게 누른다고 눌러지면 세상에 무당이 왜 있겠어. 안 그래? 난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봐. 순간순간 뭔가 보이고 들리고.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맞아. 너 우리 반 봄이랑 우식이랑 둘이 사귀는 것도 미리 맞췄잖아. 저번에 담임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미리 알았고. 와. 맞아. 근데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나도 어쩔 땐 무서워. 그렇구나. 근데 너네 아빠한테 한 여자가 보여.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우리 아빠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네 옆에 한 아줌마 귀신이 서 있어. 그것도 맨날 울면서. 뭐? 그분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에 치여서 네 얼굴 한 번 못 보고 눈 감은 게 너무 속상하대. 슬퍼도 티 한 번 못 내고 울지도 못하는 네가 너무 가엾고 잘 버텨줘서 기특하대. 그리고 우리 딸 아주 많이 사랑한대. 와 진짜 저 어린애가 와. 엄마야? 그냥 완전히 그냥 믿어버리네. 우리 엄마인가 봐. 야 와 그런 걸 이용해. 학생이 저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렇게. 진짜 사악하다 너. 지금 옆에 계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지독한 상실감과 심적 외로움에 잠겨있던 의뢰인의 딸. 그 빈틈을 노린 거짓은 그녀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무조건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학 간다고 하면 어때? 서류 위조해서 유학 핑계 대고 비용 좀 모아서 치성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구체적인 설계를 방법까지 다 해버리네. 제시를 쟤 해주는구나. 뭐야? 그리고 그 믿음은 신봉으로, 신봉은 통제로, 통제는 범죄로까지 이어졌죠. 본인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게. 안 돼요 그게. 안 지배를 되나 보다. 당해버렸어. 상황에서는 안 돼. 지배. 야 친구를 성매매를 시킨다? 와. 열이야, 너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하지야. 못하겠어. 내가 말했잖아. 이게 다 네 살기 빼는데 일종의 액막이 의식 같은 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응. 해야만 하는 거지? 응. 신이 점지해준 깨끗한 남자들이랑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나 너무 무서운데? 나는 널 위해서 말해준 건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네 가족이 죽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잖아. 친구니까 신경 써준 거지. 고단수다 진짜 말하는 거. 너네 새엄마 유산하는 모습을 봤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시작으로 죽을 수도 있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야. 내가 미안해, 하지야. 나 할게. 하게 해줘.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아이고. 가족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진짜 무섭다. 소름 끼친다. 진짜. 거봐, 기억나지? 네가 믿고 네가 따른 거야. 내가 뭐 억지로 시킨 게 있어? 아, 무슨 저런 개 같은 논리가 있죠? 봤죠? 그러니까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세요. 근데 때렸으면 좋겠다. 그죠? 네. 속이 진짜 답답하다. 아 진짜 이거 본방 보고 욕이나 시원하게 갈겨야겠다 그냥. 야, 가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스라이팅을 하다니 놀랍네요. 믿고 따른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는 건 그 믿음을 이용한 당신이지. 아니 그냥 나는 얘가 너무 믿으니까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얘가 안 믿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많이 챙겨준 건 맞잖아요. 지켜주고 달래주고 친구 하나 없는 애 데리고 놀아줬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구나 마음을. 대가? 그래. 내가 그 대가로 네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알게 해줄게. 니네 전부 고사할 거니까 각오해. 저 아저씨, 저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정말 얘가 시켜서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끼가 진짜 씨.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씨, 걔가 진짜. 너도 즐길 거 다 즐겨놓고 나한테 왜 이래?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법대로 해, 법대로! 저 열도 이제 더 무너지죠. 가스라이팅은 약한 사람의 틈을 교묘하게 노리는 악한 사람의 끔찍한 폭력입니다. 친구라는 이름과 웃는 얼굴로 의뢰인의 딸에게 다가왔던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립된 마음, 덮어둔 슬픔, 돌보지 못한 상처,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을 잠식하고 판단을 빼앗고 삶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 폭력을 저지른 두 사람은 결국 강요와 협박, 폭행,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족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딸 이제 왔어. 아이고. 아빠, 아니 추운데 왜 나와 있어? 감기 걸리게. 야, 이렇게 추운데 우리만 따뜻하게 있을 수는 없지. 우리? 그럼. 엄마. 아이고 우리 동생 추운데 아빠한테 끌려 나왔어요. 아이고. 야, 우리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자. 혼자서는 벗어나기 힘들었던 가스라이팅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의뢰인의 딸은 이제 그녀를 무너뜨린 믿음이 아니라 지켜줄 믿음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